그 다음에 이제 간섭형 마이크로폰이야. 간섭형은 이제 이거지. 내가 가까이 갈 수가 없어, 쟤를. 좀 멀리서 녹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제일 이제 주로 많이 쓰이는 데가 이제 뭐 스포츠 중계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또 뭐가 있죠? 자연의 소리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고, 제일 많이 쓰는 게 영화에서 이제 영화에서 북 이렇게 해야 되니까 카메라 안 갖다가 큰일 날 거잖아. 그런 거 멀리서 해야 되잖아. 그건 이제 쟤만 해야 돼. 그러면 디스턴스 팩터가 길어야 될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하이퍼 커레이터를 썼겠지. 그것도 부족한 거야. 야씨 더 빼! 녹으면 안 되는데 그게 골치 아프잖아. 그래서 이제 더 지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만드는 게 된 게 이제 바로 이제 간섭형 마이크로폰인데, 처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미상치 이용하는 거 보세요. 음악이 들어오는 거야. 근데 마이크로폰은 하나야. 여기하고 이 길이 여기 이렇게 들었다. 정면을 했다 그러면 똑같이 들어갔겠죠. 그렇죠. 똑같이 들어갔는데 측면에 들어올 때 요만큼 들었다고 볼게. 예를 들면 완전히 옆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이 녀석은 여기 들어서 이렇게 들어갔을 거잖아. 90도에 들어 완전히 이렇게 들어왔다고 볼게요. 이렇게 들어왔다고 볼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 건 똑같이 들어왔을 거잖아. 이렇게 그렇지. 똑같이 들어왔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치. 근데 여기는 요 길이만큼 가고 여기 들어오는 이만큼 가야 되는 거 이만큼 더 가야 되죠. 이 녀석은 이 길보다 요만큼 더 가야 되고, 그치? 이 녀석은 요만큼 더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순차 공격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순차 공격. 그러니까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거지. 한 번에 안 들어오면 될 텐데, 그러면 음악이 없어져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여길 때는 똑같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큰 음악이 나오다가 조금씩 이 각도에 따라서 지향성이 이게 음악이 확 줄어드는 경우가 가는 거다. 그러면 이게 뭐 하나 둘 세 개 이 세 개의 위상차의 상세 간섭에 의한 그런 영향 때문에 소리가 줄어드는 거죠. 이게 그럼 이걸 갖다가 17개 정도 쓴 거예요. 도도도 말아가지고 이렇게.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을까? 그래서 17개 해가지고 17번을 갖다가 간섭 공격을 해가지고 소리를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차 공격을 해가지고 없애버린 거지. 시간차 공격. 배구 있잖아, 배구.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고주파수로 갈수록 이렇게. 이건데도 파장이 진짜 긴 녀석이었다. 그러면 뭐 이렇게 들어가다 여기 3cm 밖에 사야 한다. 이 가장 큰 차이가 예를 들면 10cm 밖에 사야 한다고 볼게. 근데 100이었죠. 내가 3.3m야. 뭐하냐? 뭐냐? 이거 그래도 그냥 아무리 웃기서는 안 되는 거지, 이거. 그럼 이거 하려면 한 5m 정도 되면 이제 되겠죠. 이런 것들이 적어도 한 2m만 되면 이게 많이 된다고 이거죠. 그럼 들고 다니면 툭 부러져 버리겠죠. 이렇게 하다가 대나무 들고 다니냐? 막 그래서 툭 부러져 버리겠죠.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고주파로 하면 급격하게 지향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자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한 요 정도. 요 밑에 별로 의미가 없는 지향성이 되겠죠. 사실 그 지향성이 6 정도 되는 거, 6 이 정도가 하이퍼카디오가 이 정도 되는 거거든. 이건 하이퍼카디오가 똑같은 거, 그러니까 요 밑에는 영향이 있고 요 위에 쓰는 거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내가 되게 음성을 많이 하겠죠. 그러면 200Hz 이상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밑에 하면 어떻게 될까? 온갖 잡소리도 들어올 거잖아. 차지 나가고 지금 소리 나오고 비행기 나가고 이런 소리만 들어올 거잖아요. 안 그래도 이게 무향실이 아닌데 쓰는 거니까. 무향실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겠죠. 조용한데. 그래서 이게 고주파수를 씁니다. 그래서 생각한 거는 이게 아까 17개 해가지고 17차 시간차 공격을 쓴 거잖아. 이 무한차 시간차 공격을 무한이 아니고 진짜 더 많이 할 수 없어 생각한 게, 야 그래 아까 2만원 된 거잖아. 다발이었잖아요. 근데 한 개다가 써가지고 야, 구멍 많이 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얘가 아까 올슨이라는 사람이 냈는데 올슨도 그거 맞네.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생각을 했을까 저렇게 많은 거를. 그러면 아까 진동파도 2만원 컸을 거잖아. 그럼 사실 고주파 특성이 좋았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잖아. 이만한 게 가지고 야 구멍 푹 내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된다고 했는데 사실 나는 여기서 사실 나도 의문이 있어요. 분명히 이거 많은 사람 풀었을 텐데 이게 여기서 들어온 게 이렇게 들어간다는 가정에서 나온 거잖아. 이게 하다가 이렇게 나오질 않을까라는 그게 사실 고민이 됐어요. 세버리면 꽝이잖아. 그래서 그걸 안 세게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댐퍼 처리하고 또 구조를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과연 이 소리가 이렇게 안 나갈까라는 거지. 어쨌든
이 안 나간 거는 가정하게 나온 거야. 전 페이지 가봐. 아까 라이플은 이거는 나갈 수가 없지. 같이 뭐 끝나는 거잖아. 다음 페이지. 이거는 여기 들어온 길이 안 나가는 법칙이 있나요? 아마 이런 거 처리가 돼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구조상.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요그래프 이게 이제 어떤 그 아까 그 인터페런스 때문에 생기는 어떤 지향성 그래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저주파수로 가면 이제 아까 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가지고 아까 하이퍼 카디오이드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면하고 뒷면하고 공을 다 뚫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파수는 하이퍼 카디오이드 개념으로 동작하니까 이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동판이 이쪽에 있고 여기 뒤에도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것만 이제 가지고 지향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파수는 이렇게 6dB 지향성까지 있다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한 옥타브다 3dB 커지는 방향으로 가는데 요게 이제 그 2L분의 C로 가는 거예요. 이거 343이었잖아요. L 이게 길이라고, 길이. 예를 들면 이 길이가 31cm짜리 요만큼짜리야. 그러면 4km부터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쭉 가다가 4km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2m에서 그러면 700Hz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2m면 한 발 됩니다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 700Hz부터 이렇게 쫙 더 커지는 거예요. 뭐 요 밑에도 없다라는 게 아니고 이건 하이퍼카드 특성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진짜. 이게 그래서 이게 샷건 마이크로폰인데 이게 이제 그 마이크로폰의 길이에 따라서 있잖아요. 길이에 따라서 이게 길이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래프 올라가죠. 요 지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프 나타내는 거예요. 2공식은 그래프 나타내는 거예요. 다음. 그 다음에 이제 파라볼라 마이크로폰이에요. 파라볼라는 이제 그 접시를 가지고 이제 파라볼라 접시를 가지고 이렇게 조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반사적으로 이렇게 그 빛 반사에 멀리해서 집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뭐 이런 거예요. 저주파수는 마이크로폰 다이프램이 요만한 거고 고주파수 입장에서 파라볼라만하게 감도가 커져 버리는 거야. 이다 모아주니까 사실 우리 뭐 파라볼라 안테나 원리도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오모그랜드도 모으기 때문에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지. 고주파수에서는 다이프램이 이만하고 저주파수에서는 다이프램이 요만한 거야. 그러니까 감도가 이렇게 지향에서 확 바뀌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극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주파수에 따라서 뭐 마이크로폰 사이즈가 이 입장에서 보면 소리가 고주파수 너무 크게 들어오고 작게는 원리기 때문에. 근데 이거 자체 사이즈도 굉장히 커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향성이 팍팍팍 줄어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고주파수로 갈수록 지향각이 크게 줄어들어서 필드용으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1kHz 이상을 수행해요. 그러면 우리 음성용으로 안 맞는 거예요. 누구 음성용으로 맞아? 새소리, 벌레소리 이런 음성용으로 맞는 거지. 그래서 이제 새소리, 벌레소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쿠스틱 렌즈라는 기법도 있어요. 똑같은 거. 우리가 페이지 플러그랑 비슷한 거예요. 마이크로폰 여기 있는데 이거는 경로 천천히 가는 거야. 이게 천천히 가니까 이게 모일 효과가 생길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이게 오다 운영에 대한 내용을 찾아봤어요. 이거 헤이 클로바 시끄러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연시간을 줘가지고 모으는 개념. 이거보다 내가 조금 더 것 같아. 이거는 이제 거의 이제 안 된다. 개념만 이렇게 있는 거로 돼 있고. 다음. 이제 소음 제거 마이크로폰인데, 대부분 얘기했지만 요거라고 요거. 기본적으로 양장성이라고 했잖아. 아까 양장성이 소음 제거하는 데는 뒷장이라고 했잖아. 아무리 큰 소리가 여기서 이렇게 막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얘는 꿈쩍도 안 한다. 꿈쩍 안 하니까 소리가 안 들린다. 근데 이제 얘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원리인데, 그러면 이제 요쪽하고 요쪽만 감도가 좋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얘 감도 자체를 확 낮춰가지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게 산업 현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빠필돼서 오는 소리예요. 지금 빠필돼서. 그리고 대부분 저음이라고. 뭐 공장이나 뭐 함내가 뚱하고 지하철 두두하면 다 그게 저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는 그냥 여기 때는 거의 동영상으로 들어온다고.
그쵸? 그 환경소음이 자동차 노이도 그렇고 대부분 다 저음 현상이잖아요. 저음 현상에서는 이거 90도가 아니라도 그냥 부정이 된다고 그냥. 그래서 뭐 다 이렇게 뚫어버린다고. 위상차 거의 없이 크기 차이도 거의 없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개념이 뭐냐? 바로 이 두 개가 똑같이 생겨야 된다는 거야. 이게 콜센터에서 이렇게 써요. 이거 설명해서 콜센터 이야기 해줄게. 그러면 내가 원하는 소리를 어떻게 하냐? 최대한 가까이 대 여기다가. 최대한으로 가까이 대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거야. 가까이. 그래서 여기에는 있잖아요. 거의 한 2cm 정도에서 이야기를 이렇게. 델타, 브라보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버리면 여기서 여기까지 음압차가 많이 생길 거잖아요. 그쵸? 그런 소리만 겨우 넣어주는 거야. 그거 빼고 조금만 이렇게 멀어지도 있잖아요. 이렇게 거의 비싸게 가는 거야. 그러면 그냥 기본적으로 다 없애는 거야. 다. 진짜 가까이 가가지고 이 음압차 이게 P1하고 P2 여기 이거 만들어줄 수 있도록 최대한 가까이 가서 할 때만 동작을 하니까 이건 당연히 저음은 아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자동차, 비행기, 탱크, 산업연맹에서 소음 공간을 줘서 생각한다. 소음 8dB 이상 팍 움직여 큰데. 그리고 밸런스드 포트 오프닝이 중요하다. 이 두 개가 똑같다는 거지. 모양새가. 이쪽 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2km 이상 주파수 효과적이다. 내가 최대한으로 저주파수니까 최대한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래. 그렇게 하면 점이 조금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5cm 이내 그리의 음성을 효과적으로 재생한다. 그래서 200에서 5km 내에서는 20dB 이상의 음성과 노이즈를 구분시켜줍니다. 그래서 이거 설명해 줄게. 그거 콜센터 직원용 마이크로폰이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하는 거 있잖아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는 거 그건 거지. 이렇게다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쓰는데 얘가 확대를 시켜보면 이게 이렇게 되면 여기 마이크로폰이 하는데 뻥 뚫려 있겠죠. 그쵸? 이것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쪽으로 뚫려 있다는 거야. 구멍이 하나 있어. 요만한 구멍이 하나 있어. 이렇게 무정이 되는 거잖아. 근데 요거의 반대편에다가 똑같이 구멍 하나 뚫어놓는 거야. 진동판이 안에 이렇게 딱 있는 거지. 이해가십니까? 진동판이 가운데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입체적으로 보면 이게 구멍이 뻥 있고 요렇게 들어와가지고 이게 진동판이 아니야. 이게 진동판이 있고 반대편도 이게 똑같이 이렇게 얘랑 똑같이 모양으로 뚫려 있어요. 왜냐 그러면 이게 체력이 있고 안에 갇혀 있는 공기가 있으면 이게 공기 주파수를 가져요. 그러면 앞부분에 온 게 예를 들면 공기 주파수 이렇게 가잖아. 뒤에 있는 녀석들도 공기 주파수가 똑같이 생겨야 되겠지. 그래 똑같이 없어질 거잖아. 근데 앞에 있는 녀석은 공기 주파수가 여기 있고 근데 구멍 좀 작게 줬어 이런 식으로. 그 공기 주파수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토탈 음압은 여기는 없어졌겠지. 이제 한 배가 제거됐어. 그럼 이쪽은 확 떴을 거잖아. 그쵸? 여기는 두 개가 갇히니까 또 싹 없어졌다가 또 이렇게 확 떴을 주파수도 이렇게 나오는 게 이런 식으로. 여기 몇 점 없어졌겠지 이런 식으로. 토탈 음압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확 크게 생겼다가 또 없어졌다가 또 확 크게 생긴다고.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 있잖아요. 이쪽에 밸런스 세겠다 그러면 여기서 뭐 옆자리에 있는 고객님, 이쪽에서 있는 고객님 소리가 거의 이렇게 같이 들어간다고. 이 굉장히 붙어 있거든요, 두 개는. 한 1cm밖에 안 들어있을 거잖아. 그럼 그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옆에 있는 고객님, 야, 죽어라! 막 이런 소리 있다. 다 없어지는 거고. 저기 사람 있는 거는 이제, 근데 바로 또 이야기하는 거지. 요거부터. 이게 노이즈 캔슬링 마이크로폰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양지향성이고, 밸런스 포트 오프닝 중요하다. 밸런스가 중요하다. 이게 아까처럼 앞하고 뒤하고 모양이 밸런스가 안 맞는다 그러면 특정 제이면 막 이상하게 부스트 돼가지고 음색이 이상하게 지면서 별로 소음 제거 효과도 없는 거예요. 옆에서 이야기하는 있잖아요. 고객님 소리가 뭐 고객님 소리가 다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시죠? 있는 게 있다. 다음 투웨이 마이크로폰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우리가 유닛 하나 할 때 같은 경우에는 이 특정 내용을 주고 이 같은 경우는 이게 그 후변의 그 지향 특성이 안 좋아졌다 그랬잖아요. 특히 180도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거는 아까 회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위상 캔슬이 안 되기 때문에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 개 가지고 물론 뭐 멀티 뭐 이제 뭐 거리 뭐 무슨 말이다. 음향 경로 가변을 통해서도 좀 하는 방법이 있었죠. 근데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그냥 우퍼 전용하고 트위터 전용으로 나누자 이거. 그렇게 해가지고 아싸리 그냥 2개 유닛을 사용해가지고 여기 이 2개 유닛 있잖아요. 2개 유닛을 사용을 해서 그냥 설계 자체를 하나는 아예 저음용을 해놓고 하나는 고음용 해가지고 사전 주파수 1kg 좀 맞춰서 해보자고 한 게 일본에서 이렇게 만든. 그래서 보세요. 이게 0도거든. 주파수 특성도 평상 해놨죠. 180도, 이거는 이제 90도 측면에 들어오는 것들도 앞에 음색이 거의 똑같아. 후면 들어오는 것 있잖아. 얘는 조금 올라가지만 그래도 쫙 이렇게 가요. 이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다르죠. 이렇게까지 만든 토의 방식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설계 잘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음압차가 양끝당 주파수에서 줄어들기 때문에 지향성 단위 유닛 마이크로폰의 경우 저주파수, 고주파수 지향성 제어가 불가능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개를 쪼개서 만들어보자. 야, 너는 요 밑에 좋게 한번 만들어 봐봐. 대신 내가 맡을게. 그렇게 해서 구조를 아예 그냥 그렇게. 이게 그 스피커 2의 스피커랑 똑같은 거지. 자유도가 좀 더 많아지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나가. 이게 산캔인가 일본 브랜드가 있어요. 일본 애들인지. 알아요? 그런 브랜드인가? 일본 브랜드. 상캔이 그 방송국이랑 동시기사들 마이크로 제일 유명한 브랜드. 일본. 이게 2의 일본. 자. 그래서 이게 보면 주파수 이게 별로 이게 모르죠? 이게 주파수 다르잖아. 1kg, 이게 12kg, 125 이렇게 주는데 세 개가 비슷하잖아. 이게 굉장히 저주파수, 파장으로 보면 이 2개가 지금 하나는 100Hz니까 하나는 3.3m고, 34cm나, 그 다음에 3.4cm나, 지향성이 똑같으니까 지금 거의. 그렇게 하면 필드 레코딩할 때 되게 좋겠죠. 자. 여기 이제 PGM 마이크로폰이에요. 측정하기 전까지 하고 갑시다. 측정은 뭐 이제 오후에는 마이킹 하고 그 다음에 아니다. 측정까지 하고 그 다음에 마이킹 합니다. 그건 밥을 못 먹기 때문에 안 돼. 하던 이제 몇 장 안 남았어요. PGM 마이크로폰은 프레시존 마이크로폰이라고 그러거든. 이게 그 마이크로폰이 바닥에 있으면 바닥은 딱딱하기 때문에 속도가 안 생길 거잖아요. 움직이면서 그냥 압력만 있는 조건이 되는 거라고. 하드 바운드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프레시존 마이크로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마이크로폰 여기 있다 같은 경우 나는 얘하고 얘 사이 위상 간섭 때문에 보건 간섭 상승해서 이렇게 막 뜰 거잖아요. 제가 특성이 당연히 안 좋다고. 이걸 갖다가 붙여놓으면 얘는 게 컴퓨터 효과가 없어지겠지.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컴퓨터 효과라고 하는 거거든. 그게 이제 없어진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최대한으로 이 작은 유닛을 가지고 바닥에 최대한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그래서 이제 PGM 마이크로폰이 이제 바닥에 붙어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자기 자체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판까지 같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같은 경우는 뭐 1인치 2짜리도 있지만 이게 60cm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플래시 글라스를 해가지고 투명한 것도 있고 여러 개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주는데 이게 이제 이 2개가 되면 당연히 이제 소리가 6dB이 아니고 뭐 더 커지게 되겠죠. 그렇죠? 9dB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죠. 어쨌든 그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거 이 카지 놓을 때 이 마이크로폰의 위치가 있잖아요. 비대칭 위치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 이 센터에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여기서 회돌파가 똑같이 볼 거잖아요. 그러면 주파 특성이 이게 엉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센터가 아니고 측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압력형 마이크로폰을 쓰면 주로 이제 작은 무지향성 하면서 마이크로폰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측면 이상도 이게 거의 무지향 특성을 가져요.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던 주파 특성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FF하고 DF 등은 굉장히 유사한 방향으로 가는 거고, 대신 이제 마이크로폰을 비대칭 위치에다가 장착합니다. 이건 다 생각해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다음.
그다음에 라발리아 마이크로폰인데 이거는 주로 이제 음압팩 마이크로폰 많이 사용해요. 음압팩 마이크로폰. 왜냐하면 음압팩 마이크로폰이 진동이 가능하잖아. 뒤에 막혀 있으니까 짱짱하게 되면 주로 사용하고 바람이나 옷에 의한 마찰 소음이 반드시 감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음압팩을 쓰는 거죠. 이걸 갖다가 단일 지향성 한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같아치가 않아. 처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옷에 의한 고주파수 감소 효과를 보정시키기 위해서 그 팔에서 10대 10을 증폭해야 돼요. 그래서 고주파수 특성이 일수 죽어버린다고 그래요. 완전히 증폭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보면 이 증폭시켜놔줘요. EQ거든, EQ. 고주파수를 갖다가 10대 10을 정도 증폭을 시키면 3kg, 1000, 2000, 3000, 3000에서 10kg까지 증폭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거 핀 마이크를 쓰면 여기 있는 라바리 마이크를 쓸 때는 반드시 고주파 증폭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체스트 캐비티가 생겨요. 내가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가슴에서 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거. 특히 이제 여기 착용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체스트 캐비티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나오는 값이 더해지기 때문에 이 뽕이 있다, 뽕이. 근데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줄이냐고 하면 이것도 거의 한 10대 700 가까이 700Hz 부분을 줄여줘야 돼요. 이게 700Hz 정도. 체스트 캐비티가 생겨요. 근데 요렇게 해가지고 내가 쓰는 걸 갖다가 다시 오고 온다. 그러면 또 다시 보정을 해줘야 돼요. 체스트 캐비티가 안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건 내가 체스트 캐비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하려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마우스 시뮬레이터가 있기 때문에 내보면 미친 내보면 그게 나오는데 뭐 체스트 캐비티는 안 나오겠지. 사람 그게 없기 때문에. 어느 날 내가 자기가 들어서 있잖아요. 이 마이크로폰의 특성이 이게 지금 제대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 목소리가 700Hz하고 3kg 이상에서 어떻게 될 건지는 한번 반드시 같이 감안하면서 해야 된다. 이해가시죠? 이게 이제 줌 마이크로폰인데 줌 마이크로폰은 단일 지향성을 3개를 사용을 해요. 이거 얘는 멀리 떨어져 있고 2개는 붙어 있어. 그런데 아까 단일 지향성 2개가 있을 때 이게 무슨 효과가 생기겠어? 이거 가지고 무지향, 양지향 다 만들어 줄 수 있지. 그쵸? 근데 요 2개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게 아까는 이게 이제 1차 단위라고 2차 단위라는 개념이 있어요. 1차 단위는 뭐냐고 하면 당연히 이제 단일 지향성인데 이걸 갖다 이제 프레셔 그래디터를 쓴다고 단일 지향성이니까 당연히 프레셔 그래디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잖아요. 얘를 갖다가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써버리면 이게 더 급격한 있잖아요. 2차 단일 지향성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측면이 있잖아요. 더 많이 줄어들어 90도가. 그래서 요 2개를 있잖아요. 요 2개를 이제 그 섞어주는 방법이 단순히 그냥 양쪽으로 보게끔만 해가지고 더해주면 무지향이 되기만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바라보는 방향을 있잖아요. 이게 아까 이렇게 보고 이렇게 봤으니까 이렇게 보고 이렇게 봤으니까 무지향이 됐을 거잖아요. 이걸 갖다가 극성을 반대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더해줘 버리면 이게 더 샤프한 단일 지향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니 이 2개를 줄게 얘만 쓸 수도 있고 이 자유도가 얘만 쓸 수도 있고 또 얘를 무지향을 쓸 수도 있고 얘를 또 이 2개 다 꺼버리면 얘만 가지고 또 단일 만들 수도 있고 또 얘를 뒤집어 가지고 대주면 더 샤프한 단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줌을 해줄 때 이 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3가지의 변형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주면 이게 굉장히 이제 와이드 앵글은 당연히 무지향이겠죠. 그렇죠? 미들 앵글은 요거만 씁니다. 다 죽여버리고 그러면 내려오는 것 같은 경우 이 2개를 극성 만들시켜가지고 쓰는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2차 단위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해가지고 이 줌 효과를 줄 수 있는 이렇게 쓰는 게 바로 줌 마이크로. 이해가시죠? 이게 멀리 있으니까 이게 페이지 위상 이게 보상이 들어가는 거다. 이게 이제 폴라플렉스 숍스에서 나오는 이거 지금 팝니까 이거? 네, 팔아요. 이거 같은 게 아까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양재하고 그 무지향 있잖아요. 2개를 가지고 입력이 들어오자 얘를 갖다 3개를 갖다가 카피를 해요. 3개를 똑같은 카피를 하죠. 여기도 놓고 여기도 3개 카피를 시키잖아요. 카피를 시켜가지고 요 2개 이제 조합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보면 이제 그냥 저주파수하고 중파수, 고주파수에 따라서 얘를 갖다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지향 패턴을 무지향에서부터 양지향, 단일지향, 하이퍼 뭐 이런 거 다 만들어 주죠. 각각에 다. 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믹싱기가 되내 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프리셋 버튼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내가 나중에 저장시켜놨다가 불러내가지고 그때 그러니까 이 온 거를 이렇게
카피를 한 다음에 이 각각에 대해서 양을 이 둘 사이 양을 조절해주면 뭐가 나올까요? 여러 당연 지향성이 나올 거잖아. 무제한부터 양지향까지. 그 조절해주고 얘를 갖다가 이제 얘는 저주파수만 해주는 거고, 뭐 얘는 고주파수 해주는 거고, 이게 미드레인지 해주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양한 형태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지향성, 양지향성 분모를 3개로 나눠서 지향성을 각각 조절하고 분수와 주파수를 각각 조절해가지고 나중에 믹싱해서 내보내면 내가 원하는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줄 수가 있다.